자,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의 정점에는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경심 교수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저 경북 영주인가요? 동양대학교. 거기서 이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조국 후보자 딸이 받은 것이 표창장이 위조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었죠. 자, 김민지 기자.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어제 이 논란과 관련해서 누구한테 전화했다고요?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총장 직인이 찍힌 이 표창장이 허위가 아닌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사실을 좀 얘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아하. 상장은 어학원에서 나간 것으로 해주세요. 총장 직인은 찍혀 있지만 이게 위임 사안이었다는 내용도 포함해서 뭔가 보도자료를 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어학원은 정경심 교수가 원장으로 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입니다. 상장은 이 어학원에서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내달라. 학교 직원이 딸에게 상을 주자고 했고 나는 그저 알아서 하라고만 했습니다. 라는 취지였는데요. 이 얘기를 최 총장 입장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발급한 적이 없다.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임 받은 걸로 얘기를 해달라. 제한테 기억이 안 나느냐 물어보고, 기억이, 위임을, 아마 줬는 기억이 안 나느냐,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확실히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도 이제 나는 교육자적인 양심을 택했습니다. 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만약에 이거대로라면, 박 의원님, 조국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해서 딸 표창과 관련해서 총장에게 거짓 해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관계, 팩트를 명확히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보이는데요. 박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동양대 총장의 상장은 부산 의전원 입학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그 총장 직인이 찍히지 않은 만약 상장을 총장상을 위조했다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되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고요. 예. 특히 그 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상장을 어학원에 위임해서 발급한 걸 해달라고 한 것은 법원에서는 이제 증거인멸을 시도한 예. 이 증거 조작 교사까지 이제 해당할 수 있는 그런 큰 범죄죠.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조국 씨 부인을 피의자로 전환을 피의자 거죠. 신분으로. 예. 피의자 신분으로. 그래서 요 사건을 보면 말이죠. 지금 그동안에 단국대의 그 의학 논문, 또 카이스트의 그 인턴 경력, 또 키스트요. 키스트. 예.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가 극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이 부인이 이제 이 동양대의 그 어학원구 원장인데 그 원장의 이 딸을 아르바이트까지 시켜서 월급까지 받게 했어요. 160만 원. 예, 잠시 후에 또 짚어볼 겁니다. 네. 예.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이 문제가 이 조국 논란에 저는 스모킹 건이 된다. 스모킹 건이다?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될 텐데 예. 민주당에서 이 권성해 동양대 총장을 최성해. 최성해 예.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이 청문회를 그냥 방탄 청문회로 가보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알겠습니다. 자, 김현성 부원장. 예. 그러니까 다 지금 언론에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번에 최성해 총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된 이유는 최성해 총장은 공개적으로 조국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 네. 최성해 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교회 언론회라는 곳에서 조국 후보는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미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내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성해 총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전체로 사실로서 얘기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좀 마뜩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김 부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최성해 총장이 거짓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거짓이 아니고 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총장의 직인이 찍힌 상장이든 예. 사장의 직인이 찍힌 상장이든 모든 그 직인을 총장이 찍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위임 사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칙을 봐야 된다. 그래서 어학원에서 총장의 상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임무를 했던 그 내부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총장이 직인을 찍는 거 알아야 되느냐. 총장이 상을 줬다 그래서 아니 1년에 몇백 건 아니 어떻게 보면 몇천 건이 나가는 총장 직인이 찍는 일들인데 예. 그것이 총장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다른 거죠. 근데 그래서 김현석 부원장께 이걸 그럼 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픽 좀 주세요. 자, 이런 거예요. 총장도 몰랐던 총장상 아니냐 이런 건데 이제 최성해 총장은 나는 이런 표창장을 결제한 적도 준 적도 없다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동양대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표창장의 일련 번호와 이 실제로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그 표창장의 일련 번호가 사실 좀 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창장은 위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금의 의혹인데요. 이것조차도 예. 현재 논란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표창장과 총장상의 일련 번호는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 조국 후보가 내일 청문회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겠다. 그리고 상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초에 동양대가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얘기할 게 없다라고 그 청문위원회 어떤 요구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동양대 공문으로. 근데 갑자기 며칠 사이에 그게 지금 현재 뭐가 있느냐. 저는 그것도 사실 의혹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청문회장에 불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왜 그걸 빼고 안 부릅니까? 그리고 바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동양대에다가 가급적 자료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밝혀야 되는 것이고. 예. 총장이 일방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의 부인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 지금 보면 총장이 그 최성해 총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 여당의 A, B 의원을 뭐 고위급 인사가 뭐 나한테 압력을 가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실제 그분들이 했던 얘기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인 한 사람의 주장만을 듣고 그것을 사실로서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이제 의혹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해서요. 좀 차근차근 차분차분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동양대 이제 총장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가 김민지 기자 오늘 입장을 좀 밝힌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출근하면서는 어제는 뭐 딸이 교육 봉사를 해서 표창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오늘 여기에 관련해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다소 애매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이 시각 이것에 대한 답변을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일단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부인께서 운영한 영어센터 봉사활동 한 걸로 딸이 표창장 받은 거 맞는지, 또 총장은 딸한테 총장상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어제 후보자님 해명과는 다르게 동양대 총장은 교육자의 신념을 걸고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해서 내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일이 많아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동양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아내가 어제 아침에 다급히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고요. 교육자 양심을 걸고 조국 딸한테 상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조국 후보자의 대답은 사실은 동문서답이죠. 예. 그러니까 표창장은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 표창장이 위조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 총장은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대장에도 발급된 내역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동양대에서 자료가 없다는 것은 발급 대장에 그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발급된 표창장이 대장을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 대장 중에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실물 갖고 있다. 이건 동문서답이죠. 그 실물 자체가 지금 위조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인데 예. 전혀 답이 안 되고 있는 대답을 한 것이죠, 지금.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서
동아일보의 이제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한테 어제 이제 전화 걸었다. 이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2명으로 하여금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그 2명으로 지목된 여권의 인사는 한 명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유시민 그 이사장은 시나리오를 하나 뭐 보여드릴게라고 하면서 총장의 권한으로 총장 직인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을 정 교수에게 위임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나는 사실관계를 좀 취재를 했을 뿐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또 김두관 민주당 의원 또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총장에게 얘기를 한 것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좀 인연이 있어서 경위 확인차 전화를 했다 이렇게 둘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최성해 총장한테 어제 전화를 해서 뭐 도와달라 이런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게 언론 보도 내용인데 이 당사자들은 어쨌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요, 나는 사실관계를 취재하기 위해서 내가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한 거다. 취재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기자들, 언론인들이 하는 게 취재죠?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언론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일단 의문이고요. 김두관 민주당 의원,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점에 여당 소속 의원이 그 총장한테 전화해서 경위를 파악하는 게 글쎄요, 이게 과연 적절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적절치 못한 일이죠. 김두관 의원은 아마 제가 지금 상임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행정자치위원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고 그 알릴레오라는 유튜브를 이제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유시민 씨가 무슨 기자입니까? 사실관계 취재를 한다고 전화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이 전화한 것은 동양대 이 총장 상장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화를 하려고 압력성 전화한 것이 누가 봐도 명백한 것입니다. 예.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어제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또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최성해 총장이 이제 증언을 한 거예요.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나한테 유 이사장이 최 총장이 말을 잘못하면 정치인이 그것을 받을 때, 이 정치인이라 하면 조국 후보자를 일컫는 말이겠죠. 정치인이 그것을 받을 때 깊은 말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말을 좀 아끼자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을 좀 아끼자. 이게요, 최 총장이 뭐 이런저런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일종의 약간 압박성 멘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 부원장 보시기에는? 저는 이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시민 이사장도 그렇고 김두관 현 의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지금 최성해 총장하고 좀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몇 차례 그래도 동양대학에 강의도 갔고 뭔가 특강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지사를 할 때나 그 전에 이 최성해 그 총장의 부친과의 사제지간이 있고 뭐 개인적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뭔가 사적인 관계에서 좀 제안을 할 것도 있을 때에 그런 전화를 했을 텐데 이것들이 다 낱낱이 공개되는 상황이 저는 조금 적절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당장에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패널로도 출연을 많이 하고 어찌됐든 본인의 알릴리오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얘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어떤 상황을 좀 청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 얘기는.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고 정말 총장 추천이 갔는지 그리고 그 어떤 내용을 가고 갔는지 이런 걸 청취했다는데 전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유시민 이사장이나 김두관 의원이 뭔가 압력을 행사했다. 근데 그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압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거나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 과연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권력이 아니고 과거에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경남도 도지사를 지낸 현직 재선 국회의원이 권력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권력이 아니, 의원님,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무슨 권력입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최성해 총장에게 매우 서운하겠죠. 그런 전화를 받았더라도 받았다는 얘기를 좀 안 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를 하니까 매우 서운하고
뭐 그런 감정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유시민 전 의원이나 김두관 의원이 최성해 총장하고 1년에 몇 번이나 통화를 하던 사이였을까요? 과연 1년에 한 번 했을까요? 예. 그런 사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제 논란이 좀 되니까요. 기자들에게 카메라 앞에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진위가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저는 경위를 좀 확인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민심도 파악하는 게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도와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 안 하셨다는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제가 좀 결백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총장님 통화를 해보니까 본인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총장님이 뭐 인지를 못하셨더라도 아마 행정실장이나 실무자들이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 정도. 네. 김두관 의원 해명을 듣고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내일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다른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동양대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자, 김민지 기자. 동양대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에서 무언가 부당하게 국비, 돈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다는데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게 부당한지는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인 정경심 씨가 딸을 국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제 딸을 보조 연구원으로 참여시켜서 급여를 받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요.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씩 총 160만 원을 수령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인 정 교수가 경북교육청에서 국비 지원하는 어떤 사업에 보조 연구원 2명 중 1명의 자신의 딸을 참여를 시켜서 160만 원을 수령하게 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정작 연구원인 교수는 100만 원밖에 수령하지 못했다라는 사실도 좀 추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연구원 교수는 100만 원을 수령했는데 당시에 대학생이었죠. 고려대 재학 중이던 조모 씨는 160만 원을 수령했다. 글쎄요. 다음 그래픽 한번 보시죠. 근데 이런 것이죠. 동양대의 이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교재 개발 연구 사업을 했는데 딸을 데려와 곁에 두고 일을 시켰다. 조국 후보자의 모친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당시 직원들은 딸을 실제로 거기서 이렇게 동양대에서 활동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은 이런 것이죠. 당시에 조국 후보자의 딸은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저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과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를 오고 가며 7개월 동안 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면 생각나는 말이 있죠. 있는 사람들이 더해요. 보면 이게 장학금 문제만 해도 그렇고 사실은 서울대 환경대학원부터 해서 부산대 의전원까지 8학기를 장학금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국비로 지원되는 연구비까지 몇 번 나갔을까요? 정말 고려대학교에서 경북 영주까지 가려면 차로 안 쉬고 달려가도 한 3시간 반, 4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길 왔다 갔다 하면서 보조를 해서 돈을 받았다? 사실 제가 법무부 근무할 때 조국 교수한테도 저희가 연구과제를 좀 법무부에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연구과제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이 연구비 사실은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나가는데 그것도 그때 법무부 사이에 근무하던 검사들 사이에 좀 말이 많았습니다. 이 연구비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부실하다. 근데 이게 딸 문제에 가서는 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김현성 부원장께 지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16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주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의 딸을 연구 보조원으로 등록을 시켜놓고 이제 160만 원을 줬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본인의 자녀를 뭔가 연구 보조원으로 등록을 시키고 국비라는 건 결국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과정이 아무리 투명하더라도
우리 일반인들 관점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좀 의문점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아쉬운 게 지금 사실을 다투고 있는 사안이 마치 기정사실처럼 지금 여기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얘기를 할 거고 내일 또 청문회에서 얘기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 마치 공적인 언론이 이것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 김영남 전 의원님이나 두 분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저를 한 사람을 놓고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사실 좀 이렇게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없을 수 없다고 봐요, 저는. 모든 의혹을 다루는 청문회에서 문제가 없는 후보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 지점이 과연 법무장관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정경심이라는 조국 부인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조국 후보가 법무장관을 못하는 이유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연관관계가 너무나 저는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사실이 아닌 게 뭐가 있나요? 제가 한번 대묻고 아니 이게 사실이 사실로 아닌 게 확정된 뭐가 건가요, 있어요? 의원님? 아니 그리고 이게 사실로 확정된 법무부 건가요? 의혹이지 않습니까? 아니, 같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어떤 범죄 혐의를 받거나 아니면 매우 부도덕한 국비로 지원되는 연구비를 자기 딸에게 줬다. 그게 법무부 장관에게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의원님, 여태까지? 의원님도 변호사시고 법을 알기 때문에 확정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무죄 취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이게 지금 무죄로 이게 나도 우기더라고. 아니 지금 무죄로 먹고 봐야지. 변호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말씀하시면 네. 전달이 안 돼요. 지금 범죄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사실과 그렇게- 의혹을 지금 네.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자, 한번 부원장 물어볼게요. 말씀 끝. 예. 자, 이 어학연구원에서 국비 지원을 받은 것 중에서 800만 원을 은행 계좌로 해서 송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현금 인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딸에게 160만 원 준 것, 조교에게 100만 원 준 것, 이게 사실이 아니고 의혹입니까? 지금은 의혹 상태죠. 아니, 지금 누가 사실이에요, 사실로 규정한 겁니까? 아니, 이거는 의원님?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검찰이 다투고 있고 내일 청문회에서 다툴 내용이잖아요. 조금 기다려 보시자고. 하루 못 기다립니까? 지금 하루 못 기다려서 저희가 무슨 의원님이 아니, 지금- 검사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고 지금 청문을 다루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사실이라고 확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혹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흘 전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국회에서 11시간가량 기자간담회를 가졌었죠. 여기에서 본인들 가족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아이나 집안 문제 이런 문제에 별로 소홀히 하는 남편이고 아빠였다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아주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속 깊이는 다 그만두고 가족 돌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 딸아이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어디 데리고 가서 조용한 데 데리고 가서 쉬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배우자나 저희 어머니 수사도 받아야 되는데 그 변론 문제에 대해서 검토도 해주고 의견도 써주고 싶습니다. 집안 전체가 지금 다 난립니다. 자, 조국 후보자, 집안 전체가 지금 난립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지만 나는 검찰 개혁이라든지 임무해야 될 임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법무부 장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 한번 그래픽 좀 한번 보시죠. 그래픽을 보면 지금 이제 본인 딸의 단국대 공주대 논문 등재 의혹이라든지 부산대랑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문제라든지 지금 표창장 잠시 후에 저희가 다룰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증명서 위조 의혹이라든지 넘어야 될 사안이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본인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법무부 장관이 돼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나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배우 이영애 씨의 명대사가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누가 누굴 개혁합니까 지금. 저는 알겠습니다. 저 얘기를 예. 좀 안 했었으면 싶어요. 차라리 가족 얘기를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검찰 개혁은 이런 것이다라고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누가 저를 이런 사달이 벌어질 줄 알고 가족 돌보라고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 조국을 밀어붙이는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렇게 문제 많은 사람을 밀어붙여놓고 다 이해를 하라고 하니 아니 정말 조국이 사법개혁을 한다면은 대통령이 법률특보로 임명을 해놓고 예. 장관을 다른 사람 시켜서 하면 됩니다. 왜 꼭 법무부 장관입니까? 예. 저게 법무부 장관입니까? 무법부 장관이지?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렇죠? 키스트라고요. 국책 연구기관인데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조국 후보자 딸이 이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과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바 있죠? 네, 앞서 어제도 설명드렸던 내용을 잠시 짚고 가자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그러니까 고대에 재학 중이던 시절에 2011년 7월에 키스트에서 인턴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자리는 엄마인 정경심 교수의 요구로 초등학교 동창인 키스트 소속 A 박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리인데 A 박사는 B 박사의 연구실, 그러니까 다른 B 박사의 연구실에서 와서 활동할 수 있게 주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작 증명서 발급은 또다시 초등학교 동창인 A 박사가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인턴 그 실무를 담당했던 B 박사는 내가 이제 그 증명서를 끊어준 적 없다. A 박사가 아무래도 임의로 했을 것이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고 관리자는 박사가 모르게 동창 A 박사가 발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엉뚱한 사람이 발급해준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실제로 조 후보자 딸을 관리 감독했던 박사가 아닌 사람이.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제기된 의혹은 지금 저렇게 발급되는 과정 자체에 1차적으로 논란이 있는데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번 또 하나 이제 제기된 의혹은 이런 겁니다. 부산 이제 저 인턴 활동 내용을 조국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제 입학 어플라이 하면서 전형 전에 그 직전에 한 번 더 그 인턴 증명서를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 거예요. 뭐냐면 인턴 활동 기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실제로 저 키스트에서 인턴은 고대 2학년 때 했는데 인턴 활동을 1학년 때 한 것처럼 속여서 기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궁금하시죠? 일각에서는 이게 대학교 1학년 신입생 때부터 뭔가 내가 준비한 것처럼 보이면 더 유리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인 것이고요. 임의로 활동 내용을 기재했다는 건데 뭐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 준비와 영어 논문 자료 분석 등을 수행했다. 이런 것은 당초 발급된 증명서에는 없는데 전형 전에 저 내용이 또 추가로 기재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 조국 후보자 딸의 키스트 인턴에 대한 의문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동양대 총장명의 표창장보다 저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키스트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동양대는 사립대학이라 그걸 뭐 위조했더라도 사문서 위조에 그치지만 저거는 공문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조를 하면 더 큰 죄고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문서는 내용도 진실과 부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때 한 걸 1학년 때 기재하고 또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활동을 수행한 것처럼 나중에 추가를 했다면 위조죄도 되지만 위조가 안 되더라도 허위 공문서 작성은 무조건 되는 구조예요. 예. 사실은 저게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관여를 했다면 지금 뭐 그 초등학교 동창생이 발급을 했다는데 이 구속 사유가 자꾸 쌓여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자, 그런데 이 키스트 인턴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가 사흘 전 기자간담회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김민지 기자. 그때 사흘 전에 조 후보자 뭐 어떻게 얘기했었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뭐 부모가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 뭐 이런 관련된 의혹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본인과 부인은 전혀 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관련성을 좀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키스트에 가서 활동한 건 맞고 그 키스트에서 증명서를 떠준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가 인턴했던 그 생활기록, 체험 활동 같은 경우는 그 관련 기관에서 아마 조사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실이 다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키스트 인턴십 관련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후보자나 후보자 아내분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 없습니다. 그 인턴 증명서도 권한 없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원래 인턴 저희 아이 그 실험을 원래 연결했던 분과 그다음에 실험을 담당했던 분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교수님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로서는 좀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키스트 인턴십과 관련해서 후보자나 후보자 아내분 정경심 교수가 관여한 바가 있습니까?라는 기자 질문에 조국 후보자는 단호하게 없습니다. 4글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의혹, 물론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정황상 조국 후보자의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저 발언은 글쎄요, 여러 가지 의구심을 낳고 있는데 김 부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저는 모든 조국 후보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토론하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개입을 해서 뭔가 문제를 삼고 피의자로 보면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내일 뭐 24시간도 아니라 12시간만 있으면 내일 청문회가 열려서 청문회 자리에서 또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언론이나 모두 이게 앞서가서 마치 이걸 사실처럼 근데 지금 그동안 언론이 앞서가서 사실처럼 얘기하고 자유한국당 때 얘기했던 것 중에 아닌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한영 외고에 특례 입학했다. 막 단정적으로 시험도 안 보고 입학했다 했는데 일반 입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학 명제 전형해갖고 시험도 안 보고 했다 그랬는데 세계에 뭐 무슨 영어 잘해갖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고려대를. 그리고 뭐 미트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갔다 했는데 미트 시험 봐갖고 그 성적표 낸 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언론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우리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 보도했습니다. 얘기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이런 많은 추측성 의혹들도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면 아니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어찌됐든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해서 검찰이 나섰어요. 정말 저는 그게 부적합하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검찰이 정말 상권분립 상황에서 입법부가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검찰이 나서서 압수수색하고 피의자하면 누가 그러면 법무장관을 임명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게 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의혹과 그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아, 그럼요. 너무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어느 분 말씀? 그게 민주주의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키스트에서도 근무 시간을 못 채우고 증명서를 떼주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증명서 발급에도 문제가 많다. 그리고 그 키스트의 그 증명서가 부산의전원 입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된다면 의전원 입학까지 취소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일 이제 청문회에서 그런 문제들을 다 다뤄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가족 제일 잘하는 게 사실 어머니 아닙니까? 조국 씨 부인이 잘 알 텐데 이 조국 씨 부인 청문회 못 나오게 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증인들을 못 나오게 막는 거로 보면은 저는 떳떳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 기자 간담회에서도 계속 잘 모른다. 그러면 이게 보면은 조국 씨 주변에는 유령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유령들이 알아서 아까 뭐 도와주고. 민경욱 의원도 네.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부 관계자들은 그럼 이번 조국 후보자 딸의 이 인턴십과 관련해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제 채널A가 직접 키스트 관계자와 통화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들어보시죠. 일수를 채울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 내에 계속 참여를 해야 됩니다. 과정을 다 이수는 못했다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의식적인 문제, 그런 증명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발급한 기록도 없고요. 뭐 많이 있더라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조국 후보자에게서 유리한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박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이 키스트의 인턴십 과정이 뭔가 조작되거나 허위라는 게 밝혀지게 된다면 이런 것이죠. 부산대 의전원에 조국 후보자 딸이 당시에 입학했을 때의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한번 쭉 보십시오. 입학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변조 등은 불합격 처리한다. 빨간색 글자. 지금 입학 후잖아요. 조국 후보자 딸은. 입학 후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 키스트에서 이제 3주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가 발급이 된 거죠. 근데 출입 기록은 단 이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기간에 또 공교롭게 해외에 따른 뭐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하고 겹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분신술을 쓰지 않는 한 키스트에도 있고 해외에도 인턴 활동을 하기가 불가능한 건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허위면 그거 자체가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의전원 입학 취소야 뭐 밝혀지면 당연히 되는 거죠, 그거야. 예. 자, 뭐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는 참 갈수록 태산입니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 대비용으로 준비해놨던 키스트 인턴 활동 증명서는 키스트의 개인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활동 증명서와도 참여 취지나 활동 내용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런 의혹은 국가연구원인 키스트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땀 흘려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네, 과학자 출신의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이죠. 예, 신영현 원내부대표는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우리가 이제 사실이다, 팩트입니다라고 사실은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게 또 검찰 수사가 또 진행 중이고 하니까요. 그 결과를 지켜봐야지 우리가 그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좀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좀 따져볼 곳은 따져봐야 되겠죠. 자, 조국 후보자 딸 고려대 재학 중 얘기입니다. 역시. 저 멀리 아프리카의 우간다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약간 뻥튀기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입니까? 김민지 기자? 네. 우간다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했습니다. 자소서에 기재를 해가지고 제출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여기에 해외에서 의료 봉사 활동도 안 했고 사전 답사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엇갈리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조국 후보자 딸은 우간다 소재 의료 지원 단체와 협정도 맺고 사전 답사를 거쳐서 해외 봉사도 개최했다 이렇게 적었지만 여기에 관련된 관계자들은 사전 답사에는 가지 않았고 에볼라 감염 우려 탓에 가지 않았고 우간다 의료 봉사 또한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자소서에 기재해서 합격을 했지만 이 내용조차 뻥튀기 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간다에서 실제로 의료봉사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것인 것이고 했다면은 당연히 기재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간다에서 의료봉사 활동 안 했으면 그 의전한 그 제출 서류에 그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우간다에서 안 해놓고 지금 썼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게 아닌데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좀 사실관계가 금방 밝혀질 사안 아닙니까? 이 정도면? 우간다에 갔다는 그때 담당자가 기억이 없다고 하고요. 또 그 모임에서 만든 SNS에 그 조국 씨 딸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갔다는 것은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말이죠. 조국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모두가 그 개천에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재도 있고 붕어도 있다. 근데 붕어에 불과한 딸을 용으로 만들려고 이 사달이 벌어진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조국 씨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말 딸에게 위로해주고 싶고 어디 가서 뭐 편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는데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 안 됐으면 이런 사달이 안 벌어졌거든요. 이렇게 주변 관리를 못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왜 자꾸 이 국민들의 주목을 받아서 낱낱이 가정까지 이 파괴가 돼야 되나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거는 확인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 관리본부가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본부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가서 내 출입국 내역 띄워주세요. 그러면 바로 띄워주거든요. 그 2018년 8월에 출국 내역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확인돼요. 이건 뭐 몇 초 안 걸립니다. 이건 확인하는데. 네. 정확하게 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해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저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조국 후보자나 조국 후보자 딸이나 조국 후보자 부인 혼자만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관련 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서 담당자가 있고 그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절차에 있었던 분들이 좀 솔직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부산대 의전원이 과연 입학을 취소하냐 마냐잖아요. 지금 오늘 부산대 의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이 사실을 따져보고 이게 입학 취소 건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다시 또 다퉈볼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민지 기자 자유한국당의 투톱이죠.
대표와 원내대표가 일제히 정경심, 이름 석자, 그러니까 정경심이라는 이 한 인물을 정조준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의혹들, 대부분의 의혹들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맞닿아 있고 또 기자간담회를 한 바로 다음 날에도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이 지금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또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수사를 하고 있죠. 이 점에도 야당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래도 조국입니까?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어제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문서 위조, 대학 입시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 명백한 범죄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까도 양파입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경고를 합니다. 치졸한 가족 핑계 대지 마십시오. 어설픈 감성팔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검찰 피의자가 되고 후보자 본인 역시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 조국 후보자 부인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의혹에 연루가 되어 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짚어드렸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라는 곳에서 인턴 증명서가 만약 허위 발급되는 거에 이 정경심 교수가 개입을 했다면 이건 공문서 위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키스트는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공문서 위조 혐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아까 짚어드렸죠. 만약 이거 허위 발급에 개입했다면 이건 이제 사문서 위조 혐의가 되는 거예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부산대 의전원에 이런 위조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만약에 합격하는데 뭔가 됐다? 이렇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됩니다. 부산대는 국립대기 때문이죠.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어떻습니까? 우리 법조인이시잖아요, 김 변호사께서. 예. 이제 법률적으로는 저걸 다 단순히 더해서 형량이 나오진 않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안을 보고 적절히 이제 양형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동안의 실무 예로 보면 저게 다 인정이 되면 대략 징역 한 3년 정도의 실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학교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게 사모펀드 관련해서가 더 크거든요. 이게 인정이 되면 이건 금액도 많기 때문에 뭐 3년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근데 사실은 이 정경심, 저는 김 부원장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조금 전에 저희도 그래픽에서 봤지만 그것은 조국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관련된 얘기란 말이죠. 따라서 이것을 너무 조국 후보자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건 부인의 문제일 뿐인 것이지 조국 후보자와는 좀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말씀대로 근데 저는 분명하게 의심과 의혹을 정말로 무죄의 원칙에서 다뤄야 된다. 그건 좀 명확한 원칙으로 가져야 된다. 그런데 다만 지금 조국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설령 정경심 그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연관이 돼서 정말로 실형을 받는다. 그러니까 정말로 책임을 져야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뭐 기자청문회에서 나오든 아무튼 여러 자리에서 아니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부인도 개입한 적 없다. 부인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사실 감당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다만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의심과 의혹만으로 법무장관을 예를 들면 법무장관 후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역대 70만 건의 마녀 사냥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청문회도 있고 결국은 검찰의 수사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민주주의라는 게 절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상기시킬게요.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조윤선 문광부 장관 또 우병우 민정수석이 압수수색을 받고 수사 대상이 됐을 때 그 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장관에 취임하려고 하는 더군다나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을 지휘하는 사람이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됐는데 지금 꿈쩍 안고 있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의 2대 부정입학과 관련해서 그 부분
부정 입시와 관련해서 징역 3년을 최종적으로 받았네요. 근데 부산대 의전원이 조금 더 심각한 게 이게 의전원 나오면 대부분 의사되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아니, 자, 지금 잠깐만요. 이건 되게 예. 심각한 왜곡이라서 아니 최순실의 입시 부정, 그 나경원 의원의 의혹 이건 별도의 그건 특혜예요. 별도의 전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하고 조국 후보의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건 그건 대학 굉장히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형량이 이 정도 나온다는 말씀을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